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이맘때면 황사가 특히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황사가 심한 날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삼겹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삼겹살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도 그런 속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속설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대신 황사에 좋은 음식으로는 물이 있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칼륨이 체내에 쌓이는 중금속 등의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이 황사가 있는 날은 물과 해조류를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바깥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이 황사가 심한 날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황사를 피해 집에 있으면서 저희 TV 더보기와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찬 프로그램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문화,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의 감상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을 통해 흥미진진한 가상세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로봇인데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와 인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료용 로봇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죠.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 대담 프로그램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재미와 감동은 물론 인생의 메시지까지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요. 올해 2월부터는 시즌2가 방영 중입니다. 과연 시즌1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을지 전격해부 만나고 싶은 사람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시즌2로 새롭게 단장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부터 전격 회부합니다. 의무라면 그것은 전 세계 정보를 고르게 알고 전 세계 구석구석을 문화,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토크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데요. 어렵다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출연자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궁금증을 만나고 싶은 사람 제작진이 출연자를 밀착 취재해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왠지 그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만 같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출연자를 보고 나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생의 애원이란다. 뭐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네,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는 출연자가 자신만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음식을 공개하고 거기에 얽힌 추억담을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비하인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내놓는 물건이나 음식은 평범하기 그지없는데요. 그 속에 얽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출연자들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도 방송 이렇게 꽤 오래 했지만 이런 처음입니다. 아니 이웃에게 밥을 보여주셨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바로 출연자들의 이미지를 순위별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시즌2로 돌아온 만나고 싶은 사람. 이번에는 새 시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인물평전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출연자의 평소 이미지를 순위별로 공개하는 코너인데요. 순위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출연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순위로 요약해서 정리해주다 보니 출연자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오해로 생긴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됐다. 그냥 이거다. 또 된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의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출연자들을 통해 얻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출연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부터 되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얻었던 인생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풀어놓는데요.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데다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유명 인사분들은 보통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에선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더 빠져들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할 예정이니까요.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줄 거죠? 네, 최첨단 과학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죠.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상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승민 씨는 가상세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3D로 본 영화들이 생각나는데요. 영화 아바타도 3D로 보면 마치 영화 속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바로 가상세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차원 동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바로 가상세계인데요. 오락, 의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세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영화 속에서나 봤던 가상세계가 다른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사람을 대신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바로 로봇인데요. 그중에서도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 휴머노이드와 의료과학 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의료용 로봇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가상세계.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가상세계가 우리의 일상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락과 의학, 스포츠는 물론 그래픽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건데요.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가상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0년대부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가상세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헬멧 속의 가상현실을 개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중화를 시키기엔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 있는 오클랜드 생명과학 연구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가상세계를 의학에 접목한 일명 피지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지온 프로젝트란 컴퓨터를 이용해 심장, 폐 등 가상의 신체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병이 들면 어떻게 잘못되는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어떤 사람의 건강한 폐인데요. 누워있는 상태로 폐를 찍은 것이죠.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은 저혈압을, 빨간색은 고혈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 폐 혈전을 적용, 폐의 혈류 패턴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혈액이 거의 흐르지 않는 부위는 파란색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요. 혈류가 원활한 부분이 막힌 부분을 보완해 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전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해 몸에 곧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피지온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가상세계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구와 비슷한 형태의 경기인 크리켓에 적용된 것인데요. 3D 공간의 크리켓공의 궤적을 파악, 공정한 경기 판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스템이 크리켓 경기에 적용될 당시 카메라는 공의 움직임을 초당 120개의 포인트를 녹화했습니다. 공에는 들어 올리거나 흔들거나 당기는 등 다양한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가상세계의 데이터 포인트를 종합해보면 공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가상세계 또한 그 상상력에서 시작됐죠. 그 상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한 가상세계의 한계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조금씩 진화하며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온 로봇. 오늘 비교 분석해볼 로봇은 인간과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와 인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료용 로봇입니다.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초기 로봇의 개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개념 로봇 휴머노이드와 의료용 로봇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로봇은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는 머리나 몸통, 팔, 다리 등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것은 물론 감정까지 사람을 닮은 인간형 로봇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가 최초로 개발된 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인 휴머노이드. 두 발로 걷는 최초의 휴머노이드는 1973년 일본에서 개발한 와봇1입니다. 하지만 당시 와봇1은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휴머노이드였는데요. 두 발로 걷긴 하지만 몇 걸음 떼는 정도에 불과했고 미리 입력된 질문에만 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와 함께 비교해볼 로봇은 의료용 로봇인데요. 의사를 대신하거나 또는 보조해 수술에 참여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의료용 로봇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의료용 로봇은 2004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복강경 수술 로봇 다빈치가 그것인데요. 다빈치는 배를 열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배에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렌즈를 넣어 속을 들여다보고 그 옆에 같은 크기의 구멍을 한두 개 더 뚫어서 레이저, 집게, 나이프 등을 이용해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술로 만든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휴보라는 이름의 로봇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휴보를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선보이는 로봇.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휴머노이드 휴보2입니다. 2004년에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드였던 휴보. 그리고 8년 후인 2012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보2가 탄생한 것입니다. 휴보2는 이전 휴보에 비해 키는 125cm로 3cm 작아졌고 무게 역시 45kg으로 10kg 가벼워지면서 보다 날렵해졌습니다. 보행 속도도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인 시속 1.8km로 향상됐고 최대 시속은 걷는 속도의 2배인 시속 3.6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로 휴보가 있다면 의료용 로봇에는 실벗이 있습니다. 실벗에 대해 벗이라는 의미로 실벗이라 이름 지어진 이 로봇은 바로 치매 예방 로봇인데요. 실벗은 과연 어떤 로봇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하얀 달걀 모양의 귀여운 생김새가 돋보이는 이 로봇이 바로 치매 예방 로봇 실벗입니다. 증가하는 치매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매 예방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죠. 실벗에게는 국내 최고의 치매 권위자 나덕열 박사팀이 제작한 17개의 치매 예방 게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들의 두뇌 훈련을 돕는 겁니다. 실벗의 치매 예방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검증되었는데요.
3개월간 하루 1시간씩 실벗을 이용한 60세 이상 노인 24명의 뇌를 관찰한 결과 감각과 운동,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되뇌 피질이 미세하게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뛰는 것도 가능한 휴머노이드. 보통 기술로는 이런 로봇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로봇은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곧바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팔과 다리, 상하체를 각각 흔드는 동작은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지만 사람의 관절수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휴보2는 총 36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춤을 춘다든가 걷는 동작이 가능하고 손가락도 5개를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게 여러 개의 관절이 중요하다면 의료용 로봇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수술용 로봇이 가진 핵심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으로 꼽히는 다빈치. 다빈치가 보다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핵심 원리와 기술은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명한 영상입니다. 3D 풀 HD 영상을 구현해 집도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뱃속 모습을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인공 손목인데요. 위아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540도로 회전이 가능한 인공 손목이 수술 중 동선의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은 집도이가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그 동작을 그대로 로봇이 재현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같은 3가지 기술이 결집돼 의사의 손이 닿기 힘든 신체 부위에도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래전 인간의 상상력에서 출발해 첨단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로봇. 머지않아 로봇은 인류의 생활 패턴을 바꿀 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우리 시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휴머노이드와 의료용 로봇에 대해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로봇 중에서도 최근 의료용 로봇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 의료용 로봇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뇌수술 로봇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술로 만든 수술 로봇 중 상용화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여러 연구소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 전자기술 쪽에 강하잖아요. 머지않아 우리 기술로 만든 수술용 로봇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가상세계를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 적용된 사례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상세계 기술을 이용해서 야구랑 비슷한 스포츠죠. 이 크리켓 경기 중에 시속 160km로 튕기는 공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보고 또 봐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덕에 심판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는데요. 만약 다른 스포츠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많은 경기가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3월 셋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계산기를 들고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의 핵심과 원리를 알려주는 새로운 수학학습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 전봉환 실장을 통해 크랩스터의 개발 배경과 조류 극복 기술에 대해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다큐.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이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학의 불가사의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사이트랙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해 풀어보는 동물 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이슈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버려진 폐품을 소장가치 100%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킨 박미연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채널 고정. NHK의 수준 높은 정통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나보는 시간. NHK 다큐멘터리가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번 시간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셋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TV 더보기 본방사수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YTN 사이언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잊지 말아주세요. 네, 스마트폰 또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다음 주 TV 더보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